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경상북도는 제104주년 3.1절을 맞아 경북 독립운동 기념관에서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기념식에는 독립유공자 유가족 등 600여 명이 참석해 독립선언서 낭독과 국가상징 선양유공자 표창 수여 등의 행사를 진행하며 순국 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렸습니다. 한편 전국의 독립유공자로 지정된 17,568명 가운데 13.8%에 달하는 2,441명이 경북 출신 독립유공자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다가오면서 우리 어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요즘 가뜩이나 조업 부진으로 어려운데 원전 오염수까지 방류되면 어업을 아예 포기해야 한다며 정부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소식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은 제주도입니다. 해외 연구기관에서 방류 후 7개월이면 오염수가 제주 연안에 도착할 가능성을 예측하면서 어민들은 비상입니다. 수산물 피해만 4,400억 원에 이르고 국민 10명 중 8명이 오염수 방류 이후에는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는 조사 결과까지 공개됐습니다. 후쿠시마 앞바다가 세계적인 어장이거든요. 그곳에서 월동을 보내고 다시 우리나라로 오는 어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쿠시마 앞바다가 더 오염이 된다라면은 우리 국민들이 먹거리를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보고요. 이렇다 보니 동해안 어업 전진 기지인 포항을 비롯한 경북 동해안 어민들도 속이 타들어갑니다. 대표 어종인 오징어 어획량이 급감하는 등 가뜩이나 조업 부진으로 어려운데 오염수까지 방류되면 출어를 포기해야 할 상황입니다. 동해안 일대는 전부 다 수산 자원이 전부 다 거의 고갈 상태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또 일본에서는 오염수 저걸 방류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 참 어민들은 상당히 이중고를 겪어야 되고. 어민들은 오염수가 방류되면 어종 대부분이 소비 위축으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방류했다 소리만 들어도 수산물을 먹겠느냐, 과연 이 소비가 되겠느냐 하는 이런 걱정이 되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 수산물이 전체 다 멸종 단계에 안 가겠나. 정치권에서도 어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지난 경험으로 볼 때 30%에서 50% 정도가 급감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선 또는 수산물 판매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조치가 필요합니다. 방류 시점이 임박해온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우리 어민들에게는 생계를 위협하는 직격탄이 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울진에 있는 한울원전 5호기가 급수 승합펌프 정지로 한때 원자로 출력이 떨어졌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에 따르면 어제 저녁 9시 11분쯤 한울원전 5호기 증기 발생기에 물을 보내는 역할을 하는 급수 승합펌프가 갑자기 정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상 운전 중이던 원자로 출력이 30%까지 감소했는데 한울본부는 대기펌프를 가동해 오늘 저녁 11시쯤 전 출력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울본부는 급수 승합펌프 정지에 따른 방사선 누출은 없다고 밝혔는데 한울원전 5호기는 지난해 11월 1일 제13차 계획개방 정비에 들어가 지난달 23일 발전을 재개한 상태입니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돈의 위법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전국 최고액인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포상금을 받게 된 신고자가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신고하며 자신이 받은 현금을 모두 선관위에 제출했고 범죄의 중요성과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1억 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회와 2회 조합장 선거에서는 경북도 선관위가 총 36명에게 1억 7,9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는데 지금까지 최고액은 3천만 원입니다. 포항시는 그린백신 실증지원센터가 농림축산식품부의 그린바이오 산업 6대 거점 중 동물용 의약품 산업 거점으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그린백신 실증지원센터는 지난해 3월 포항 경제자유구역에 준공돼 동물용 그린백신 생산과 기업을 지원하고 있고 현재 5개 벤처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린바이오 산업은 농업 생명자원의 생명공학 기술을 적용,
농업 및 산업 전반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으로 정부가 산업 거점을 지정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찬 기운이 남아있지만 낮에는 완연한 봄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포근한데요. 봄이 오면 특히 분주해지는 곳이 있습니다. 국내 최대 묘목 생산지 경북 경산도 그중 하나인데요. 묘목 출하가 한창인 경산을 서성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국내 최대 묘목 생산지인 경북 경산에 들녘이 분주해졌습니다. 지난해 봄 전목해 심은 뒤 사계절 동안 정성스럽게 키운 사과 묘목을 중장비를 동원해 캐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요령껏 상처나지 않게 캔 묘목은 길이와 굵기를 살펴 상품과 중품으로 나누어 묶으면 출하 준비는 끝납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제 심었던 나무들을 굴치하는 시기고 또 판매하는 시기입니다. 보통 이제 2월 말에서 이제 3월 초 사이에 굴치가 끝나고요. 변덕스러운 날씨가 조금은 덜해 올해 작황은 그나마 괜찮은 편입니다. 저희 경산 지역은 올해는 평년에 비해서 겨울 가뭄이 심하지 않고 겨울에 비가 많이 내려서 묘목의 상태가 매우 우수합니다. 캐낸 묘목은 밭에서 바로 출하하거나 창고로 옮겼다가 전국 각지로 보냅니다. 때문에 농가 창고마다 묘목으로 가득하지만 품질 좋은 묘목은 이미 판매 예약이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특히 일부 사과 품종은 공급량이 수요에 턱없이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수년 전에 이제 묘목이 좀 폭락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대목 접붙이는 대목 생산하는 분들이 그 대목 생산을 조금 다 포기를 하시는 바람에 하지만 이상 기후의 경영비 상승으로 농사짓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은 묘목도 매한가지. 뭐 인건비라든지 자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상승을 해서 저희 뭐 원가 대비 그 영업이익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죠 지금. 봄과 함께 국내 최대 묘목 생산지도 기지개를 켜고 있지만 농사 여건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승원입니다. 경주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시행합니다. 올해 보조금 지원 규모는 승용차 410대, 화물차 170대로 보조금 84억 9천만 원이 투입됩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연속으로 경주에 주소를 둔 시민과 법인으로 승용차는 최대 1,380만 원, 화물차는 최대 1,9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예산 소진 시까지 출고 및 등록 순서에 따라 선착순으로 이뤄지며 전기차 구매 이후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합니다. 경주시가 반려식물 관리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이달부터 11월까지 반려식물 치료센터 10개소를 지정 운영합니다. 반려식물 돌봄 치료 서비스는 시민이 반려식물을 가져오면 1인당 1개 화분 분갈이 서비스와 병충해 예방 등 화초 관리에 대한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주시는 지난해도 반려식물 치료센터 서비스를 3개월간 운영해왔습니다.